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한테 너 합의금 내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랑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이 시비 걸거나 싸움을 걸 때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법률가로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이 시비 걸거나 싸움을 걸 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맞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회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로지 상대방만 나한테 폭행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다만 그 피해는 매우 경미하게 후유증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데, 상대는 이것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이러한 것이 최상이다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대로 될지 저는 조금 심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오로지 나만 당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거는데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도 화가 나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어떠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맞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폭력에 내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극적 대응이 상대방한테는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위는 모두 정당방위이다, 또는 소극적 방어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뉴스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데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막는 행위, 이렇게 소극적 방어 행위만 있다면 쌍방폭행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남이 보았을 때 어쨌든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런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막 바닥에서 뒹굴고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오로지 나만 당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피해가 경미하게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무자비하게 막 공격을 해온다면 그것이 경미한 피해로 끝날 것이라고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내가 덜 맞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없이는 내가 덜 맞는다는 것은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서 내가 이빨이라도 부러지거나 어떠한 후유증이라도 생긴다면 나중에 그 치료비를 배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좋은 결과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귀찮고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자, 이 합의금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경미하게 받기 위해서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한테 너 합의금 내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랑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의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하려는 의사가 없을 때는 내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또한 강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금액만큼 내가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크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에 지나지 않거나 그거보다 더 적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맞았으니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더라도 실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기더라도 가해자가 별도 재산이 없다면 내가 소송은 이겨놓고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집행까지 나아가시겠죠.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집행까지 거치는 동안 내가 상당한 법률 비용을 투입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상처만 남는 소송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가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나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문제되는 싸움이나 어떠한 시비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확률적으로도 일단 피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건다면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왜냐면 맞대응을 하면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그 싸움이 이루어지면 쌍방폭행으로 귀결되고, 쌍방폭행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만 남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시는 것을 당연히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맞대응하는 것도 아닌데 가해자가 막 흥분 상태고 내가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유인을 하셔야 합니다. 증인이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고, 사람이 많다면 상대도 자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사람이 많은 곳으로 유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다면 적어도 CCTV가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하셔서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도 빠르게 하시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신 뒤에 최대한 회피하십시오. 자, 이렇게 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막 달려들거나 몸집이 상대방이 훨씬 커서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일단 그 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이 있다면 나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일단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방위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적극적 방어를 통해서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이 싸움을 걸거나 시비를 걸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